네, 안녕하세요. 11번째 다변수 심화 스터디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채널지기 선생님께서도 들어와 주셔서, 네, 그 채널에 그 피드백 남겨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산 대상으로 보고 있는 S2와 토러스, 특히 이제 그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S2를 어떤 구조로 보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네, 그 이후에 그 관련한 계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예, 먼저 뭐 하실 채널지기 말씀들이 선생님께서 있으시면, 코멘트, 아, 네네. 예,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일단 좀 들을게요. 아, 네. 일단 제가 그 피드백을 봤을 때 느낌은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한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지금까지는 R3에 그 인베딩 된 어떤, 뭐, 다양체의 한 종류로서 S2랑 토러스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했다면, 이제 그, 보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를 좀 알면은 아마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가우스 공률이랑 오일러 지표를 다양하게 구하는 방법이랑도 그 구조를 보는 관점들이 연결돼서 다양하게 뻗어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채널들을 눈팅을 하는데 기대수 사기에서 원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그 토러스 구조를 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 봐서 이제 언젠가 한번 원정현 선생님께 좀 거기서 배우신 거를 좀 여기에서 얘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코멘트를 딱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보기 시작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어떤 토픽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계산을 토대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같이 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네, 그런 그 글을 남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를 꺼내면 길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 일단 네. 좀 듣고 싶은데요. 아, 네네. 김록기 선생님, 네, 그 코멘트 딱 보시고서 네, 제일 처음 반응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뭐그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랑 뭐 생각이 달라지는 궁금한 점? 포인트가 네. 하나 있으면은,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이제 뭐 비상동력인 거를 증명하라는 게 뭔가 위상수학 연습 문제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훈련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낮에 좀 시간이 돼서 그 이제 토러스 180도 돌리는 거 진짜로 S2랑 같은지 체크를 진짜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막힌 포인트도 제가 이제 오늘 스터디할 때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자체로 되게 많이 배워,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정서인 거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여기서 미적분학을 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뭐, 미적분학이라고 하면 적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접근하는 대상을 정의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충분히 그,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많이 친해진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저도 좀 감사함을 말씀드리면 그 미적분을 보면서 이제 S2랑 토러스에서 좀 관찰을
많이 해보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직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S2랑 토러스에서의 미적분이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의 미적분과 뭐가 다른지 전혀 아직은 모르겠긴 합니다. 음, 그리고 그 S2도 이제 좀, 어, 그 어제 말씀해주신 그 구조를 주는 이제 두 가지 방법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그 미적분이랑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일단은 그냥 그 사실 자체만을 좀 받아들여 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로, 어, 네, 김선희 선생님 어떠신가요? 아, 저는 사실 이걸 조금 늦게 봐가지고, 이 딱 그, 뭐, S1 커션트 S1, 막 이런 걸 S3 커션트 S1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스터디에서 막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 뭐, 내가 당장 건드릴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림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압도당하는 그림이어가지고, 아, 내가 뭐 한동안 건드릴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디스코드에 확 올라오니까, 아, 때가 왔나?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아,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아, 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감상은 크게 수학적으로는 아직 관찰을 안 해가지고 없는데 그냥 이 정도의 느낌만 들었습니다. 아,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그 수학의 즐거움의 로고 중 하나인 것 아닌가요? 아, 네. 그래서 그림은 친숙합니다. 네. 아는 것과 별개로. 네. 아, 김태현 선생님은 혹시, 네, 뭐,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 김태현 선생님. 네. 뭐, 지금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아직 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본 건 아니라서 잘 이거 그 사실 저 그 해보라고 말씀해주신 저 두 가지가 사실 전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거 자체에 대해서 딱히 뭔가 드릴 말씀이 있다기보다 저도 이제 구나 토로스에서 뭔가 미적분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사실 전혀 감이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구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항상 그 3차원의 그 얼쓰리에 집어넣고 거기서 어떤 그 세타랑 피를 그 각도로 잡아가지고 뭔가 이런 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구 위에서 뭔가 미적분을 한다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세타랑 피에서 어떤 곡선 같은 것들을 그려놓으면 자동으로 그 곡선이 구 위로 옮겨가게 될 텐데 그러면 구 위에서 미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타랑 피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조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나 토러스 위에서 뭔가 그 계산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김태원 선생님께서는, 네, 보신가요? 저도 그 천여재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거를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인상은 지금까지 천여재기 선생님 오더는 뭔가 계산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위상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음, 김루비 선생님의 딱, 맞닥뜨렸을 때 첫 감상과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황재영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관련한 생각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저도 아직, 어,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사실 저는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일단,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김태원 선생님이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어, 약간 제가 하던 맥락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큰 그림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호 선생님. 네, 엊그저께 구면 적분 그거 하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 서적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아는 거는, 네, 미에로 화이바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파이버레이션, 네, 음, 음, 저 마이크가 네, 켜졌는데. 예. 갑자기, 진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뭐 섬유 같은 약간 좀 그런, 그런 느낌으로 직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확실히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이거 함부로 좀 범접할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덮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울이라 그러던데, 울이라고 하던데. 울적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도면 위에 딱 예쁘게 이렇게 그 실타래 만드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에 피버레이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뭐야, 이거 뭐지?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그 S2까지는 뭔지 구체적인 게 있는데, S3는 뭐지? 이거는 그러면은 얘는 4차원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다룰 물건을 어디다 넣어놓고 볼 것인가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저에게 오는 뭐랄까 목표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냥 R3 안에 잘 들어있는 정말 예쁜 것들만 바로 왔구나, 약간 이런 후회적인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만일에 어딘가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미분 자체가 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네. 그것만 자체만 놓고 미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감상이 있습니다. 네. 어, 와이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예, 네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주신 이야기를 아직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하라고 하시는지 사실 전혀 감을 못 잡겠고, 이게 미분 형식 훈련인 것 같은데, 어, 지난 2주간 동안 했던 얘기랑 뭔가 미분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예, 어,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을 따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느낌입니다. 어, 채널제기 선생님께서 이제 제목이나 약간 인코딩 하시면서 약간 살펴보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 2주간은 R3에 임베딩된 부랑 토러스에서 그 결국은 쉐입 오퍼레이터 가지고 가우스 공률 계산하는 거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양시영 선생님께서 쉐입 오퍼레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계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 형식보다는 저희가 막 선형대수의 언어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코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 네, 그리고 저의 약간 막막함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그 마지막 코멘트에서, 이제 각자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각자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그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크고 넓고, 막 이래서, 어, 저만 해도, 내가 관심 있는 게 어떤 쪽과 더 가깝다고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좀 답을 하기 약간 막막함이 있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네, 얘기해 드렸죠.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라운지 란을 겪으면서 아 까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교훈으로 배우는 가운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격려가 되도록 하는 거를 제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이제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가식이 안 되는 선이면서도 할 말은 하면서도 격려가 되는 그 어떤 이제 화법을 좀 애를 써보겠지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안 되면 저를 까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일단은 이제 이 스터디의 성격이 좀 되게 독특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준의 이제 모든 스터디들이 다 독특하기는 해요. 어떤 센스에서 그런 면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만들면 반복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시퀀스로. 한번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레코드를 토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거기서 개선을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를 원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다른 거다 보니까 뭐냐 했을 때 좀 멱살 잡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리딩을 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많긴 한데 좀 이제 구조가 좀 사람들이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하면 제가 좀 맡겨요. 그냥 리딩도 알아서 하고 모두 알아서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만들고 싶은 것들을 수주해서 이제 약간 포커싱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매년 시퀀스로 돌아가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커뮤니티가 지금 이제 존속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왜 하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하루에 엄마한테 가지고 가서 해봐. 아, 제가 요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좀 얘기할게요. 어,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다변수 미적분 심화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독특한 프로그램이냐면, 보통 저희가 미적분학을 일변수든 다변수든 배울 때, 일반적으로도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아너드 클래스라는 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이제 학점 이수 말고 잘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제가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런 미적분도 아놀드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친해진 이제 그 대학교 다 좀 그런 느낌이죠. 되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한 5년 후, 10년 후 되면 이제 뭔가 수학자로 잘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들 이런 어떤 거쳐가는 어떤 패스 중에서는 무슨 아널드 캘큘러스 클래스 약간 이런 어떤 성격의 어떤 그거가 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딱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수준에서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 기본 스터디를 한다 하면 제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문제 보는 즉시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계산했을 때 즉흥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어떤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좀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회색지대로 좀 남겨놓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아놀드 클래스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레코드를 보시는 이제 후속분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 그, 일단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수질이 기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업 수학자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수학자 이제 가령 지금 한국 계신 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키아스나 그런 데 가면 실제로 전문적인 톡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등과학원 및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어 IBS든 뭐 이제 뭐 님스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분위기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품이 들었던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저도 수학자이지만 저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로 어떤 수학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하고, 당장 라운지만 들어가도 이미 이제 지방령화 돼 있는 이제 수학자들을 또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좀 어떤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있냐면, 그 수학 수줄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 수학을, 어드밴스 수학을 배운다는 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보통 갖고 있는 거랑 다른 생각들을 이 시간을 토대로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해요. 그 많이들 예전에 보셨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는 어떤 걸로도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그 특히나 이제 약간 아시안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뭘 물어보냐면 그 테크트리를 물어요. 다 기가 막히게 테크트리를 묻거든요. 이거 하려면 뭐뭐 공부해야 함. 이거 읽고 이거 읽어라. 그리고 그 읽은 책들 내지 레퍼런스를 거의 도장 깨기 마냥 나 이거 읽어냄. 아, 어려웠다. 하자. 나 이거 그 이제 한 주 안에 다 해치울 수 있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공감이 좀 갈까요? 근데 이제 수준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겪으신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아, 공부 안 하고 와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알 수 있다.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면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어드밴스드 분야를 배우려면 이거를 위해서 어떤 도장 깨기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들을 쭉 공부를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깨기 전에는 그 이제 산에서 하산하면 안 되며, 그리고 그거 깨고 와서는 이제 그걸 안 읽은 사람들한테 너도 이거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어떤 수준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는 그 전혀 그런 스탠스가 아니죠. 어떤 그 예를 들어 이 시간 들어오려면 이거 공부하고 오세요, 이런 말을 아마 보통 반대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공부하지 말고 오세요. 말고 뻔뻔하게 오셔야 돼요. 아마 이런 반대 사이드의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요거가 뭐를 좀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수학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신 거냐면, 그 어드밴스 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조금 더 어떤 단순히 알아본다의 층위가 아니라, 그 어떤 거를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 특히 그냥 공학 계통의 이제 일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때그때의 새로운 백과사전들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우르는 내공 내지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물론 새로운 걸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당연히 그거 중요한 거 맞는데, 사실 그거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그 수학에서의 그 기본기가 뭐냐? 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나중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 뭐 제가 수학이라는 거를 약간 세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뭐 순수 수학, 응용 수학, 뭐 가령 이제 통계나 머신러닝 정도로 가령 나눈다고 했을 때, 아주 그냥 러프한 센스에서 나눈다고 했을 때, 내가 임의의 토픽과 임의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준비가 됐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그 관련된 책을 다 읽어내고, 그 바이블에 해당하는 책과 레퍼런스가 있을 거잖아요. 다 읽어내고 거기서 익숙해지면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를 그걸 준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공부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자면, 그 레퍼런스가 한두 개거나 좀 짧으면 할 만할 수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해도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분야들은 레퍼런스 다 읽으면 아마 만 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읽으려면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읽고 있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보통 거기서 저 사람은 다 읽은 것 같으니까, 그 느낌이에요. 실제로 확인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다 읽은 것 같으니까 나도 읽어야 된다, 이런 그 동굴 안에 있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그 이제 그 천마신교의 교주를 상상하면서, 어떤 그 나는 계룡산에서 나 지금 저거를 지금 이 바위를 내가 이제 뚝배기를 주먹으로 내려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하산하면, 이런 느낌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토대로 제가 기대하는 건 어떤 정서를 기대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층에서 얘기하는 건데,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전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그 어떻게 보면 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내가 자신 있게 할 줄 알다 보면, 거기서 어떤 이제 그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파들의 어떤 건법들을 볼 때, 아, 저거 어떤 건지 알겠다,
이거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문파의 건법을 수련하도록 시키느냐 그거가 별로 아닌 거예요. 물론 수질 스터디 중에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있죠. 토픽에 스페셜하게 해가지고 그걸 훈련시키기 이제 이 시간은 오히려 그냥 이 기본기 자체를 오히려 회색지대에서 헤매게 하는 가운데 근데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어떤 가이던스를 주더라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호프 바이브레이션은 저한테 있어가지고 위상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위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맞는 워딩이에요. 그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S2가 위상적인 대상이야. 뭐 위상적인 대상이죠. 토러스가 위상적인 맞죠. 하지만 해석하기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대수적인 거기도 하고 응용적인 거기도 하고 조합론적인 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류정 선생님께서 좀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 시간엔 계산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증명이고 어떤 분야 배우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단순한 건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요구했던 곡률 계산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몇 개나 되세요? 세보셨어요? 자, 제가 이걸 어떤 정서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왜 세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7개 요구했잖아요. 가우스 곡률 계산 7개, 가우스 본넷 정리 계산 7개. 이거 왜 요구했냐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다 분야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어떤 트리키한 그런 거 말고 어떤 파라미터라이즈는 바꿔서 계산 이런 치사한 거 말고 그 실제로 계산 방법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게 나오는 그거가 정말 7개가 되는 걸 확인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건 일부는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일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토대로 모티베이션 가셔야 되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 비슷해요. 제가 이제 분야를 얘기했던 게 어떤 맥락이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여러 센스에서 이제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토대로 뭘 기대하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는 걸로 멱살 잡고 내릴 수 있게 되면 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어떤 새로운 게 있더라도 이거 S2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야라는 걸 여러분이 멱살 잡고 내릴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거에서의 분야를 얘기하는 성격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분야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어떤 거냐면 이 계산 도구들 중에서도 나한테 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 성향상 맞아라는 게 이제 물론 다 참고는 하고 있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는 수학이면 나한테 모티베이팅이 되는 면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들어보는 건 다 좋죠. 좋은데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는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협이라고 하면 어떤 건법이면 건법, 창법이면 창법, 도끼면 도끼, 뭐 독법이면 독법 이런 거지만 그 모든 이 지금 그 각각의 병기에 대한 걸 다 배운다고 천하제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뭐 권법을 배우든 독법을 배우든 창법을 배우든 건법을 배우든 나랑 다른 누군가랑 붙을 때 이게 대련이 되는 구조로서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건 참고치이고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요구하는 건 되게 이제 일관적인 거예요. 가우스 곡률 계산 및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럼 제가 거기서 지금 이거 좀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예시드렸던 호프 바이브레이션 경우와 그리고 토러스를 이제 어떤 180 돌려가지고 쿼션트해서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S2 얘기잖아요. S2를 다르게 보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계산에도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는 거는 제가 오히려 의도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S2다 이거 뻔하게 느껴진다 했을 때 이렇게 봐도 S2고요. 저렇게 봐도 S2인데 뭔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토러스를 180도 돌려서 만들어낸 S2랑 S3에다가 S1 쿼션트 해가지고 뭐 이거 뭐냐. 근데 S2잖아요. 여러분 아시는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다른 똑같은 S2인데 이 S2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미적분학 도구를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라는 거냐라는 거는 물론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AI 도구도 쓸 수도 있고 혼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시종일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2에 대해서 지금 볼 거면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다른 두 개를 드린 거죠. 이게 납득이 이 다른 두 개만 이것만 주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엄청 바꿔가지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뭔 느낌인지? 똑같은 S2잖아요. 뭐가 다른? 자, 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훈련들이랑 좀 구체적으로 연결을 좀 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좀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끝나고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어 7개 다 계산하는 방법들을 익혔으니까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이거를 멱살 잡고 내릴 수 있겠다라는 그 나름의 감각.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구체적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S2에 대해서 좀 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가우스 공률도 그런 것 중에 일환이고요. 쉐이브 오퍼레이터 가지고 보고 있는 것도. 근데 지금 제가 S2를 좀 비틀어 봤잖아요. 토러스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도 S2 나오고요. S3에서 이렇게 해도 S2가 나오다 하니까 지금 바로 당황하시잖아요. 똑같은 S2인데? 좀 전달이 될까요? 뭔 느낌인지?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게 주어져 나는 꿋꿋하게 내가 했었던 도구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신감을 줄 거잖아요. 이 느낌이 이해갈까요? 그때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거 위상적인 건데 나한테 왜 보라는 거야? 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관심도 없고 내가 신경 쓰지도 않는 분야의 무언가를 누군가가 들고 오더라도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걸 어떤 걸 들고 와도 나는 내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본 적도 없는 창법을 막 구사해. 근데 내 건법으로 이겨버릴 수 있으면 끝이잖아요. 단순한 이치죠. 이제 전달이 될까요? 그 내가 모르는 창법이 있을 때 그 창법의 어떤 비급에 대해서 어떤 분석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고요. 일단 취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달이 될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약간 직장 얘기를 하면 오늘 그냥 사실 진짜 라디오에서만 들은 거고 주말이라서 저는 이 시간 스터디 지금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싶고 원래 제가 기대했던 기대치에서는 미적분학 이까지 껌인데 왜 나한테 미적분학 공부하라는 거냐. 약간 자존심 상한다. 이런 느낌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대화가 있을 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저는 아낀 좀 면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상정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 미적분학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되는구나가 다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되래. 그래가지고 이제 뻔한 엘리멘트리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절대 뻔한 게 아님에 대해서는 다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각자가 이제 심상들 나누신 디스코드에 올리시고 이제 스터디 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참 해야 될 게 이제 이것도 수준에서 꼭 해야 됐었던 건데 좀 늦게 섰구나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고요. 오히려 이거를 좀 진작 좀 세워놨으면 지금 수준에서 제가 이제 어드밴스 레벨 스터디 할 때 이제 이 미분양식 적분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좀 제가 이 자체를 스터디로 만들 생각을 좀 인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던 면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가지고 좀 저는 이제 뭐 어떤 실제로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 할 생각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진짜로 없고요.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어떤 그냥 표현 하나 좀 덧댄다 정도겠어요. 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실 얘기도 없으시면 제가 좀 약간 직장인 얘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도움이 되시게. 저 자, 하나 네,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 내 방식으로 환원한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S2에서 가우스 공률을 구한다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미션으로 받았기 때문에라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 그냥 그 R3를 상정하지 않고 뭔가 그 공률을 구하는 방식을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얘를 R3에 놓고 쉐입 오퍼레이터로 봐서 뭐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 연결고리를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예스긴 한데 조금 더 결을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상정한 그 말씀하신 지식 결을 제가 100만 번 동의하고 그 말을 하려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약간 상상했던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인상은 좀 어떤 게 비슷하냐면 그 이것도 제 실제 이제 지도교수랑 일화인데 그 뭐냐 제가 이제 2017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전형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난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저도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다 이제 속된 말로 개같이 멸망하고 있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수십 년 고민한 사람들 물어봐도 당연히 다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이런 것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 회로가 생기다가 그게 좀 진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마 혹시 내가 이걸 푼 거 아닐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심지어 마음에서 이거 지도교수도 몰래 내가 이거 내야지 하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적어서 들고 가요. 들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보이고자 하는 명제인데 바로 될 리가 없으니까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이렇게 어떤 나만의 어떤 공부했던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고 이 명제를 증명하면 이 명제의 결과로서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그 라인에서 뭔가 만들어가면 어쨌거나 새로운 거잖아요.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는 그걸 처음 보잖아요. 그 어떤 이 접근이나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렇게 접근할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어 그렇게 해놨으면 어쨌든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당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명제에 해당하는 가장 단순한 케이스로 바로 그 명제를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명제가 타당한지를 시험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걸 이거를 보였고 그 키 명제를 보여가지고 이거의 어떤 결과로서 이게 된다라는 그 라인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키 명제를 증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키 명제를 가장 단순한 예시, 제가 했었던 복소기하에서는 그 단순한 예시가 단순히 이제 유닛 디스크인 C1이 제일 단순한 예시였거든요. 너무 단순 명령이 그리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제가 이제 어떤 세팅하는 그 명제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흔들더니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봐봐. CR도 안 먹히잖아. 지분의 1 봐봐. 안 되잖아. 이거 보니까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 증명을 읽을 필요 없는 그냥 약간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들을 설계해서 봤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걸 배우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했었던 어떤 결들은 뭐 다 비슷한 사람도 많지만 이제 어떤 도구들 새로 배웠을 때, 이 도구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끼워 맞춰 보다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을 때 희망회로가 생기는 약간 그런 결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딱 막상 들고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것은 레프리 활동도 보통 수학에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논문이 와가지고 어떤 심사를 이제 전화해서 맡긴다고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에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논문 한 편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나는 바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한다는 거지? 라는 게 그냥 그 도구들도 사실 이제 레프리하는 입장에서도 잘 모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구체화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타당한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거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예시가 이거니까 이걸 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penetrating example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 단순한 예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뒤흔들어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 같으면 나가리고, 근데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더 들어가서 보거든요. 당연히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추적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걸 이해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이제 논문을 읽어낸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적혀져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작업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에스투나 토러스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작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반의 어떤 지식들을 다 어떤 이제 공부해야 된다가 보통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데, 어드밴스드 레벨로 간다는 게 뭐냐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몰라도 그 명제에 대해서 사실 정의 가지고 클래스 끼워 맞추거나 그 선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거를 단순화해 가지고 단순화해서 그거를 내가 볼 수 있는 단순화를 가지고 미적 분할을 구체적으로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봤는데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사실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어떤 느낌 비슷하냐면 그, 이제 결국에는 망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화상기한이라는 이제 이제 그 소설이나 이제 그 웹툰의 이게 초반부를 보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완전 망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초반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제 화산파 이제 제자들을 트레이닝을 막 시키는데 기본기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화려한 거 훈련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중남파랑 이제 다시 붙어요. 반년 만에. 그러면 이제 붙었던 친구들이 이제 반년 전에 이제 그냥 개같이 멸망을 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막상 이제 붙어보니까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잘 좀 해보라고 하고, 뭔가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게 이런 데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요런 한 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뭔가 미적분학 파고들려고 고심해보는 이런 부분들. 뭔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뭔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들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몇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사실 여러분들이 증거기는 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거긴 한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레코드로 남겼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걸 진행을 하면 또
이분들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증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김선희 선생님. 그 올리는 거 보면 아마 이제 한 두세 달 전이랑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게 그냥 증거예요. 그냥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재산에서 지식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그 약간 전 그렇게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이게 그 어떤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드릴링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드릴링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어려웠는데, 물론 지금도 쉽지 않은 면이 있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져 가는 거를 볼 때, 야, 이거 맞는 방향이가 보편성을 갖고 하는 프린시플이구나라고 저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면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김사인 선생님 예를 든 거는 위상수학 시간에 저랑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제가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어떤, 확실히 그 좋아지는 게 너무나 눈에 지금 근래는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그래, 다른 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어떤 격려로서 말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고 이제 지식 얘기를 좀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우리의 그 희망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우리의 희망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서 나오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리고 선적분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그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확장을 했던 게 그린의 정리. 그리고 이제 그린의 정리에서 그 R2 안에서의 도메인을 잡았던 셋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고전적인 스토크스 정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멘전을 하나 점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발산 정리. 그리고 이 네 가지 정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금 곡률의 어떤 적분이라는 거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세팅들을 어떤 특정 방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분쇄하는 어떤 과정에서 도입한 어떤 도구가 미분 형식인 것이고요. 여기까지 다 라인들 동의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별게 아니게 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너무 할 말이 많죠. 이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 결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기는 했어요. 그거 하나가 와인딩 폼과 커베이처 투 폼에 대한 연결과 그리고 지금 가우시안 커베이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는 설명을 할 필요는 좀 있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제가 꼭 제가 설명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정도로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다 그 부분 애매 아직 그 질문하고 하면 같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애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와인딩 폼과 커베이처 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한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어떤 이것 두 개를 브릿지노라고 하면 애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게 혹시 맞을까요? 맞다고 전제하고 제가 좀 떠들어 볼게요. 이게 가우스 보넷이에요. 이 브릿지가. 그래서 가우스버넷의 스테이트먼트가 사실 위키피디아선 찾아보면 소위 말해서 클로즈드 서피스 얘기가 아니에요. 클로즈 서피스는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S2나 이제 토러스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일부러 이거를 그린의 정리랑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이랑 마음속에서 비교를 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와인딩 폼 보면서도 제가 여기서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위상수학 시간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 와인딩 폼 정의가 뭐냐라는 아주 좋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 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세팅에서는 R2에서 거기서 볼 잡고, 펑추얼드든 아니든 볼 잡고, 거기서 형태 가지고 이거 와이닝 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봉치는 질문, 이게 뭔데라는 이상한 질문을,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이 이상한 질문을, 그린의 정이랑 클래시컬 스토크 디어럼을 비교해보면 그 세팅이 다르죠. 인 R2 벗어나려는 거죠. 이거 다 말 동의하시죠? 인 R2, 서피스라고 하는 게 R2 안에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 벗어나도록 하는 거에서 그린 정리돼서 클래스크 속성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이 회전에 해당하는 벡터가 컬 벡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 뭔 말인지 다 알아듣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팩트 정도가 아니라 나 이거 해봤다 이런 결에서 있으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와인딩 폼의 기본적인 한계는 이게 인 R2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세팅에서는 이거 싫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큰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는 데서도 와인딩 폼 기술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거 혹시 동의가 될까요? 당연하죠. 인 R2에서만 할 거면 뭔 쓸모가, 그러니까 쓸모가 적겠죠. 정확한 워딩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와인딩 폼을 다시 그 재해석을 할 필요가 생겨야 돼요. in R2에서. 그래서 확장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는 루프는 필요해요. 그 루프가 R2 안에 있다라는 제약을 벗어던지고 싶을 뿐.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이거를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점프해가지고 그 아까 이제 나온 지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피스가 있으면 이거를 서피스인 R3로 놓고서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류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단은 인 R3는 전 여전히 킵하고 계시기를 권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 R3를 가지고 하는 모든 계산들은 인 R3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가 정보예요. 정확하게 등가 정보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리덕션 해가지고 정보를 줄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같아요. 수학적으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 R3를 넣어도 돼요.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인 알스를 넣음으로써 노멀 디렉션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을 얻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이거는 그 스페셜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왜 스페셜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좀 그 당연히 논증이 필요하죠. 논증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할 수 있어요. 전달됐죠? 그래서 서피스는 인 알스라고 보셔도 돼요. 대놓고 말씀드려요. 계속 누가 나 CP1 이거 CP1 인 알스이 아니지 않냐? 그 말 맞는데 그건 너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우회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정보량 항상 똑같아요. 그래도 돼요. 이 정도로 제가 퉁칠게요. 대충.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와인딩 폼이 살고 있는 것도 R2에 살고 있지 않고 R3에 있는 서피스의 어떤 구성 요소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게 있냐면 이 R3를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잡고 R3를 앰비언트로 잡고 거기서 어떤 도자기를 잡는데 이 도자기 이 끝에 있죠. 헤미스피어 같은 거. 얘가 이 커브는 더 이상 R2 안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바운더리고 이거에서 나오는 이 서피스라고 하면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는 여기죠. 왜 아리 혹시 납득할까요? 이 세팅이면 얘에 대해서도 와인딩 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세팅이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의적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는 포인트는 하나는 인 R2를 고의적으로 벗어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벗어나는 방법으로 루프가 살고 있는 데가 R3에 살고 있다라고 일부러 했고요. R2 안에 일부러 안 들어가게. 고의적으로 XY 플레인 이런 데 안 들어가게. 물론 그러니까 루프를 좀 이상하게 잡으면 이거 무조건 플레인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전달할까요? 요렇게 삥만 돌아도 이렇게 아무리 어스컬레이팅 플레인 잡아도 못 할 거잖아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는. 납득이 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저희가 지금 스토크스 디어럼 타입을 써야 되니까 이게 바운더리랑 인테리어랑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운더리가 되도록 그거에 어떤 서피스를 하나 세우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헤미스피어나 도자기 모양처럼.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S2는 토러스예요. 어떤 바운더리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와인딩 폼이랑 관련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괜찮을까요? 그러면 기존의 와인딩 폼이라는 걸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와인딩 폼의 적분은 지오데시 커베이처의 적분이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지오데시 커베이처가 뭐냐? 이거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게 그 서피스인 R3에서 여러분들이 미분 계산할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와인딩 폼이라는 게 뭐냐? 지오데시 커베이처의 적분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분해시라는 건 뭐냐? 커베이처 적분인데 정확한 워딩에서는 커브 기준으로는 지오데시 커베이처의 적분이 정수가 되는 거고요. 물론 2파로 나눠서. 그리고 서피스 기준으로는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적분이 2파로 나누겠죠. 그래서 둘 다 가우스 분해시로 같은 거예요. 이게 같다는 게 애널로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키선을 보시면 위키선에서의 가우스 분해에서의 엄밀한 스테이트먼트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서피스가 있어요. 인알스라고 생각하시오. 마음속으로는. 서피스라고 선언했어요. 인알스. 이거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에서 그게 바운더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놈은 루프예요. 바운더리는 루프여야 돼요. 그래서 이 루프에 대해서는 지오데지 커베이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와인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적분과 이 인테리어의 뭐에 대한 이 지금 요 파트, 요 껍데기 파트에 대한 가우스 공률의 적분, 이거의 합이 이 파이가 이게 가우스 분의 정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가우스 분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처음부터 와인딩 폼과 커베이처 투 폼의 적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괜찮을까요? 뭔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 제가 원래 상정했던 것은 다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다시 위키선에서 보십시오. 위키선에서 보면 세팅이 컴팩트 서피스 위드 바운더리예요. 물론 바운더리가 엠티 세셔도 돼요. 그때는 에스토나 토로스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루프가 안 나왔던 것뿐이에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던 어떤 상정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거냐면 와인딩 계산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다음에 가우시안 커베이치가 뭐냐 드리링 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이제 시작한 단계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브릿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잖아요. 이거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일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게 있고 할 거잖아요.
그걸 하고서 가우스 번ет 정리를 이제 보면, 아, 이거 이미 정리 자체가 예전에 그거였구나. 이 브릿지를 놓는 것 자체가 스테이트먼트였구나를 이제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어떤 생각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시간은 목적자가 가우스 번ет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혹시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어떤 층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가우스 보넷 정리 스테이트먼트 서피스를 빼도 되는 거고, 커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계속 처음부터 가우스 보넷 정리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가 없었을 때가 와인딩 봄이었던 거고요. 전달될까요? 그 가우스 보넷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루프, 지오데시 커베이처를 구하는 이 루프와 이 루프가 바운더리인 서피스, 이거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건 당연히 스코시 티럼이겠죠. 아닐 수가 있을까요? 애시당초. 그럴듯한가요? 정보량 상으로? 자, 일단 요게 지식적으로 한 가지 코멘트고요. 지오데시 커베이처 문제를 설명하자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정보량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네.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모르겠어서. 네네, 네네. 그렇죠.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팅이 다른데, 세팅이 다름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는데 정보량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는 지금부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서 그럼 지오데시 커베이처라는 건 뭐냐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량이 같다는 걸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우시안 커베이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여 가지고 다 연결이 돼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나 오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 계산하는 방법들 자체가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앤폴스를 하셔도 돼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가우스본에 관련된 계산을 하다가 이게 무슨 분야랑 상관이 있지로 가셔도 되고요. 반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건데, 이거랑 관련한 계산은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딴 걸 바꿔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냥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괴롭힐 생각이면 여기 계시면 각자가 다 다른 분야 얘기해가지고 이분은 저 A 할래요. 이분은 B 할래 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알아서들 하시고 말 되죠? 무슨 말인지. 자, 뭐냐. 어, 이게 그렇게 되는데 서피스 디얼이 저쪽 이제 확률 미분계학 쪽에서 이제 앞으로 상세히 배울 걸 제가 알고 있는 가운데 어떤 그것도 개론 정도로만 던져놔서 그 시간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계산과 저 시간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오버랩이 너무 깊고 호환이 되는 정도에서 라디오 삼아서 저쪽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서피스와 서피스인 알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외재적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 R3를 넣었다는 거는 외부 세계를 상정하고 외부 세계 안에 서브셋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 세계를 상정하지 않은 거겠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는 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구를 볼 때 내가 지구 바깥쪽에서 지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인 R3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구는 지구지 외부 세계 따위는 알바 아니야. 지구 바깥쪽은 알바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 인 R3를 상정하지 않은 관점에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지구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일단은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크리스토퍼 심벌 이제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제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괜찮을까요? 그 일단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답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식적으로 커베이처는 뭐냐? 커베이처는 크리스토퍼 심벌의 데리버티브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이제 볼 때 실제로 이걸 크리스플 심볼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형태가 크리스플 심볼의 데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더 이거는 나중에 한참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아 그때 차너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계산이 좀 늘면 외우시면 안 되고 계산이 늘어서 그냥 아 당연한 말이었구나가 납득이 가는 선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커베이처에 대한 직관은 어떤 거냐면 커베이처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타겟의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예요. 커베이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브를 볼 때 커브의 커베이처를 본다는 건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보는 것이죠. 보는 걸 기준으로 볼 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베이처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어요. 혹은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미분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게 미분인데 지오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워딩을 정확하게 쓰는 이 미분은 워딩에서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정확한 워딩을 말하자면 혹은 이제 뭐 우리말로 뭐 공변도 함수 정도로 보통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생각하면 취해주면 크리스per 심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라는 걸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라인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나오는 게 커베이처예요. 그래서 커베이처의 태생은 왜 크리스per 심볼의 데리버티브냐면 그 리마니안 매트릭의 두 번 미분이 커베이처여서 그래요. 실제 태생은. 자,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한참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우시안 커베이처에 대해서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쉐이브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로 보는 거는 가장 단순한 경우고 계산부터 물론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맞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게 이게 이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쉬우니까 인 R3를 가정해요. 뭐가 쉽다는 거냐면 계산이 쉽다는 뜻. 근데 없어도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리마니안 매트릭 혹은 퍼스트 펀더멘털 폼 혹은 각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에만 의존 돼요. 맞는데 그거 그 지금 헤매는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per 심볼 이거 그 수식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모임 이게 어렵거든요. 아 이거 집어넣으면 나오지 알겠는데 그거 말고 생뚱맞게 이거 뭐냐 이게 어려운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말이 낫다. 이거 뭐 그냥 코딩해가지고 수식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럼 뭐냐면 그 만약에 어떤 구조가 다르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못 쓴다고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좀 더 구조를 다른 걸 그러면 그거를 가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때는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또 이런 식으로 포뮬라를 찾던가 아니면 유도를 하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그 기본적으로 그 지오대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베이처라는 개념의 그 뜻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데리버티브라는 그 워딩이 이게 그 맥락마다 데리버티브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고려될 때의 코비넌트 데리버티브는 유저 데리버티브랑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기준으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데리버티브랑 지금 공부하는 거랑 달라요. 뭐 이또 포뮬라 무슨 뭐 스트라토노비치 데리버티브 그 이제 그 이런 말들도 데리버티브라는 것도 그 앞에 사실 어떤 형용사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분을 취하는 방법에다가 보통 위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코오몰로지거든요. 근데 코오몰로지가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무슨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미분을 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분이라는 게 make sense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만 미분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미분할 수 있고 프랙탈에서 미분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삐죽삐죽한 거에서도 다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그 방식.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미분이라는 게 그 이제 그 어떤 성립이 되면 그거를 두 번 미분하는 게 커베이처고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 개념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만들고 제로가 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래프 만들 때 F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0이 크리티컬 포인트 해가지고 많은 걸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의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분을 취할 때 그게 0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으니까. 여러 이유에서. 전달했죠?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볼 때 세컨드 오더 기준으로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이거를 지오대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오대식이라는 컨셉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말하는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 그 맥락에 맞는 미분을 쓴다가 대전제예요. 그 맥락에 맞는 미분을 쓸 때 그거를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거. 이때 우리는 이거가 그 여러 센스에서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보통 그 기하학에서는 지오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오대식 커베이처란 무엇이야? 아까 이제 제가 와인딩 폼은 지오데식 커베이처의 와인딩 폼의 적분은 지오데식 커베이처의 적분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n R2라는 걸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얘기로 루프가 일반적으로 있으면 이 루프는 언제나 지오데식 커베이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만 확립이 되면 끝나냐면 미분이 뭔지만 확립이 되면 끝나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 루프가 있으면 그 루프를 그 이제 그 트레젝토리로 갖는 지오데식 커베이처를 두 번 그 코베런 데리티브를 취해서 구해서 그거를 적분한 거가 와인딩 폼의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 방식으로 in R2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유니서클의 케이스에서는 이 서클은 애시당초 그 서클 오브 레디우스 R은 지오데식 커베이처 R분의 1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 다 세트 쓰잖아요. 이 날투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여기까지 전달됐죠? 뭔 소리인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 여기서, 네. 제 말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루프를 잡고 그 루프가 지오대식이 되도록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거의 그 커버처를 구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 게, 바인딩 폼을 몇 차원으로 일으킨 거의 그 계산이랑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지오데식이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어떻게 쓰냐면 와인딩 폼을 얘기하려면 루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루프를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요. 그래서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 있는 걸 기준으로 코베넌트 데리버티브를 그 펑션을 기준으로 루프를 구성하는 그 펑션을 기준으로 코베넌트 데리버티브를 두 번 취해요. 두 번 취해서 만들어지는 펑션을 우리가 그 지오데식 커베이처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때는 지금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적분이 와인딩 폼의 적분이랑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전달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게 0이 되는 거를 보통 원한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에 지오지 커비지 계산하면 0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까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D세타의 적분으로 볼 때 이게 D세타 나누기 DS 곱하기 DS로 보는 거여가지고 이거랑 지오지 커베이처 관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코비넌트 데리버티브 계산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더 타당해요. 말이 왜냐하면 이 미분한 룰을 모르면 이걸 찾아내는 게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 약간 멍청한 질문인데, 여기서 네. 루프라고 얘기하신 게, 그 공면에서의 어떤 회곡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루프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이제 유닛 인터벌, 그 이제 적당한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어떤 이제 그 타겟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가는 이제 스무드 맵이 있는데 그 이니셜 포인트랑 터미널 포인트 기준으로 그 값이 같아지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되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어떻게 환원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크리스플 심볼을 구하는 행위, 그리고 와인딩 폼을 보는 행위에 대한 이해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해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갈까요? 그랬을 때, 이 코베렌트 데리버티브를 이용해가지고 지오지 커베이처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두 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우스분의 정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가우스분의 정리 그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부터 했던 얘기죠. 가우스 공률 계산, 가우스 보넷 계산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와인딩 폼이라고 해서 다른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적이 사실 이때까지 없다는 얘기를 일부러 지금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지 전달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벤ant 데리버티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라는 그 생각의 방법과, 그리고 이 정보량이 이 날씨랑 그거 아닌 거랑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과 분야에 대한 설명 좀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각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왠지 이제 이 수학적 디테일보다는 분야 얘기부터 저는 왠지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전달될까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가면 찍어볼까요? 하나씩 아무거나 관심 대충 찍는다는 센스에서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분야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연결을 지어 드릴게요. 한 번씩 해보죠. 하나씩만. 똑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더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 개 나오면 제가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해드릴게요. 저는 확률론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씨,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정보가 실제로 달라요. 어떤 센스냐면, 그, 이제 가우스랑 어떤 이제 리만의 수학이 좀 성공했던 이유는 가우스의 수학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미분형식의 계산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리만의 수학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거는 리만이 복수해서 시켜요. 그러니까 저기 해보니까 이거 계산하는데 저기 지금 이제 성취 저쪽 디스코드 채널 보면 김수민 선생님이 올려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계산하는데 10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산을 복소수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를. 그래서 와인딩 폼 계산, 커베이처 투폼 적분 계산을 복소수로 바꾸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다항식의 개수랑 차수 정보로 바뀌어요. 결과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 상상하면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건 너무 그래서 저거 하실 분들은 리만의 복수에서 3기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것도 각 잡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오조 선생님이 리만의 복수에서 이 참전하려고 하셔서 제가 막았었거든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요거 된 가운데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걸 복소수로 바꿔서 이게 대수적 함의를 갖는다가 이제 리만의 이제 수학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제 확률은 왜 어렵냐면요. 확률이 어려운 게 적분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dx랑 dy를 가지고 예를 들어 웨지를 해가지고 투폼 적분한다.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dx 웨지 dy를 그 바꿔보면 i 곱하기 dg 웨지 dg 바로 바뀌거든요. 리만의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퀄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를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함의를 끌어낸 거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확률적인 거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확률적인 거에서는 보통 이제 dx를 가지고 적분하는 걸 보통 이걸 리만 적분 내지 르벡 적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가우시안 덴시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적분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적분을 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센스는 포인트 와이즈 센스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위상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저 센스는 L2 센스로 바꿔요. 분산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적분이라고 말하자면 실제로 다른 거예요.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와인딩 폼을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인딩 폼, 저는 이제 사실 복소수를 더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 와인딩 폼은 지분의 디지의 인테그랄의 이미지너리 파트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럼 여기서 이 G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이거를 확률 용어로는 위너 프로세스 혹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바꾸면 이게 뭐의 적분이 되냐면 BT분의 DBT의 인테그랄인데 이게 스트라토노피치 센스거든요. 이 정 자체가. 이거는 실제로 다른 거예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물론 연구가 좀 돼 있는데 제가 좀 그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상상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이 와인딩 폼과 커베이지 굉장히 성공을 거둔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학에 대한 이해로부터 어떤 뭐 리만이니 가우스니 뭐 세르니 크로샌딩이 쭉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로부터 수준된 거를 어떤 계산으로 배우게끔 하고 한데 이 확률적으로 바꾼 건 아직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계산은 사람들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리만이 했던 업적은 제가 보는 결서 어떤 거냐면 그 타원 행성 궤도가 타원 곡선 그러니까 타원 궤도를 이룬다는 거 가지고 이거 적분을 표현해 보게 되면 타원 적분이 나오는데 타원 적분을 엔티데리버티브를 못 찾던 걸로 인하여 못 찾거든요. 타원 적분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 자체를 리만은 토로스로 바꿨어요. 복소수를 코시의 복수 해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바이어스의 P 펑션의 인버스로 표현이 되는 거가 리만 서비스 디얼이거든요. 적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적분 문제를 기하 문제로 바꿔서 풀기 위해서 복수 함수론을 도입한 게 리만이 실제로 했던 웍이거든요. 실제로 리만이 했던 이 웍의 속성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확률 미적분학으로 바꿀 때 그 세계관을 제가 봤을 때 아직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이제 그 류정원 선생님도 관심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산 2차 모델에 대한 어떤 극한 케이스로서 공부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슈럼 로너 이볼루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 펄콜레이션이나 어떤 이제 통계역학이나 이런 거랑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고 그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이제 펄콜레이션을 포함한 이제 그 2차 이산 모델들에 대한 그 이제 연속 모델이 여전히 컴플렉스 플레인에 대한 이해를 지난 20년 동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랜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쪽으로 프리즘 메달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컴플렉스 플레인에다가 이산 격자들을 깔아요. 격자들을 깔아서 그거에 이 물리적인 이 격자들의 비헤이비어가 연속적으로 어떤 수학적 모델로부터 비롯된 건지에 대해서 각각 증명한 것들마다 현재 프리즘 메달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몰라요. 오픈 퀘션들이 많아요. 그리고 못 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면 컴플렉스 플레인조차도 아직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이 랜덤성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일반화는 아직 굉장히 그 먼 얘기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후세들이 할 게 많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필시 메달 두 개의 그 결은 이게 슈람 로너 이볼루션에 대한 그 결인데 이 어떤 그 결과적으로 이 어떤 물리적인 비헤이비어를 확률적으로 두 가지로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다로 필시 메달을 봤거든요. 그 소송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환영 선생님 질문 그래서 환원을 시키면 그래서 실제로 확률 미적분화로 바꿨을 때 이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제 생각엔 이거는 아직 인간이 답을 몰라요. 물론 이제 이 도구들 자체는 다 개발들이 되어 있고 확률 미적분학 이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분 형식 여러분들 하는 거는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가 뭐냐 이거 여러분 묻고 있잖아요.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 두 번 보내면 0 되고 거기서부터 무슨 호몰로지 만들고 이런 거 다 안 돼요. 물론 찾아보면 있어요. 패스 스페이스 기준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아직 인간이 봐야 되는 거를 아직 모르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장인철 교수랑 근래 가끔 이제 그 이제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나는데 만나서 한 얘기가, 확률론 밤에서 연락 짱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확률론 실제로 보면 다 이거 디퓨전 가지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거를 만드는 제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제네레이터의 어떤 어떤 이제 힐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실제로 다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도구이지 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이 잘 돼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학습 잘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데 왜 잘 되는 거지? 이 수학식 똑같아. 그러니까 확률이 이거 너무 강하거든요. 그냥 실제로 보면 약간 극강 비기 열방정식 약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왜 잘 되는 거야? 하면 이제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근래 이제 저희 둘이서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수학적인 정의 기술할 줄 아는데 마틴게이라 마르코프에서 정의 기술할 줄 아는데 이 정의 레벨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이제 뭘 지금 어떤 놓치고 있는 걸까?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정제되지 않는 어떤 질문 해결에서 근래 이제 만나면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요.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답으로 말씀드리면, 웨지 프로덕트 이거 지금 확률론적으로 정의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의 안 되고, 와인딩 폼, 스토캐스틱 와인딩 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결의 가우스 보넷 타입의 그런 건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투폼 기준으로 이거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으로 바꿨을 때 뭐냐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이제 만족스러운 답이 없고, 보통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 그 수학적으로 우기는 게 아띠아 싱어 정리가 그거다라고 보통 우기거든요. 근데 아님, 뭔가 뭐 오버킬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가우스 보넷의 확률 미적 분학에 대한 해석은 아직 모른다. 이것도 누군가가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른다 의미고. 그 네, 어쨌거나, 자, 이제 그건 좀 약간 그 정도로 애매하게 답을 하겠고요. 근데 더 들어가서 이제 뭔가 좁히고 그런 작업들은 할 수 있고요. 자, 혹시 또, 이건 너 처음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와가지고 당황인데.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채널지 선생님께서는 아시지만, 저는 이제, 어, 뭐, 포컬레이션이나 어떤, 뭐, 지오메트릭 인컴패터빌리티? 이런 거 관련한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아마도 그게 이제 그런 확률론이나, 어, 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대수기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쪽이랑은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양자 컴퓨팅 그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쪽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 어, 네, 황교안 선생님의 질문에는 이제 이게 알려진 것도 없고, 아직 되게 미지의 세계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스터디의 측면에서 네, 만약에 이런 관심사가 있을 때, 어, 뭐, 이쪽부터 파보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결로 먼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뭔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네, 그건 궁금합니다.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시간에 이 이름은 다변수 미적분 심하잖아요. 이게 꼭 고전적인 미적분학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확률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글로 갈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단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미분 형식과 달라질 뿐이에요. 단지. 실제로 다른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날씨를 넣고 안 넣고 이거는 같은 건데, 그 확률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어떤 이제 DBT,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드리프트만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랜덤성이 없는 걸 보고 있는 건데, 랜덤성이 있게 하는 순간 이 소위 이제 스트라토노비치 디퍼렌셜은 다른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같이 양립을 하는 게 타당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좀 커진다는 거죠. 그 갈라지는 그 선들이. 그리고 오히려 좀 꼬일 수 있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고전적인 미적 분학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이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제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4월부터 연이수 3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제가 다루거든요. 거기서는 다룰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서 후속으로서 내가 기본적인 그 개념들도 좀 설명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연이수 2기에서 좀 해놓긴 했는데 그냥 이것도 매년 사이클로 지문수랑 같이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확률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금융이든 무슨 뭐 응용 쪽이든 아니면 물리 쪽이든 뭐 이제 관심 있는 쪽으로는 뭔가를 만들 생각이긴 해서 이게 연이수하가 진행이 되면서 호환되게 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확률 미적분학 이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그래서 연이수 진행을 좀 보시다가 거기서 좀 그 어떤 합의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스터디 따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연이수에서 파생되는 스터디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그 정도 답을 하겠고요. 그 가우스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가우스분해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는 면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에 그 최노주기 선생님의 코멘트를 봤을 때, 이거 이제 같이 얘기할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 저도 잘 그 분야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어, 뭔가 큰 시야를 가지고 뭐 볼 수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함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수기하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만 조금 관점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딜링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집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커브나 서피스에 해당하는 집합의 특성에 맞게 미적 문학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대수기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수기하는 함수를 보는 거예요. 달라요. 그 저희가 수학을 볼 때는 수학은 집합 함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누군가 이제 집합 대신에 우린 클래스 봐야 되는데요 하고 이제 함수 대에 뭘 피자면 이러면 제가 이제 욕할 거고요. 그냥 다 수학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그 기본적으로 다 집합과 함수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대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고향은 이제 백통관인데 우리 마음의 고향은 알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대수에서 좀 투덜거릴 수 있는 생각의 결이 대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모아요. 왜요라고 여기서 물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일단 모아. 모으면 연산이 있어요. 이게 대수거든요. 기본적인 방식. 벡터 스페이스가 왜 연산이 있어요? 벡터를 모아. 왜? 그냥 모은 거야. 모으면 연산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 생각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수라고 하는 거의 그 속성은 함수들의 모임이 연산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 자체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집합과 함수에서 함수를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함수들의 모임이 대수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추상대수를 공부하면 어떤 그룹, 링, 필드, 벡터 스페이스, 마줄, 뭐 알제브라 이런 것들을 뭔가 순차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중에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갈라 이론을 배우고 보통 이런 식으로 추상대수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전 세대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준에서 대수하기 아름다움 가르칠 때 이거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도 똑같이 그 라인 바이 라인 연역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게 뭔지를 감을 못 잡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게 알제브라를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 이건 잘못 배운 거거든요. 저도 이 체계를 좀 버려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빠가란 말인가? 저 누군가는 저 대수에서 따박따박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런 대수적 사고가 안 된단 말인가 했는데 뭔가 그게 보편성이 오히려 어떤 위배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갈로아랑 아벨만 해도 군의 정의 없이 저걸 만들어냈으면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 어떤 관점이 있고 이제 그리고 리만과 이제 그로샌딕의 수학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어떤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은 천재라고 그렇게 추앙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된 가운데 이제 그것들을 대수학한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S2나 토러스가 있으면 그 S2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근데 만들고자 하는 함수들은 대수적인 걸 생각하고 싶으면 사칙연산만 가지고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S2 위에서의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냐면 유리함수들을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뭐 유리함수를 벗어난 거 생각, 그건 대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왜냐하면 사칙연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리즘도 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벗어나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냐?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클래스로서는 이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R2에서의 함수들의 모임. 그러면 약간 그 다항식들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함수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S2에서의 함수들의 모임. R2랑 S2의 차이는 R2에다가 무한점 집어넣는 게 S2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R2에서 정의가 된 함수들은 다항식이고요. S2는 무한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싱귤러리티를 가져도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분모가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로 넘어가요. 전달이 될까요? 이거를 좀 팬시하게 얘기하면 C 라운드 X라고 보통 써요. 필드로서 쓰는 방식이. 그러면 여기서 이 토로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더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했었던 핵심은 뭐냐면 대수적으로 필드가 뭐냐. 물론 수학적 정의가 있죠. 필드라는 거에 정의가 있는데 필드의 정체는 공간 위에서의 함수의 모임이에요. 이게 필드의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애널로그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필드의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유리함수들을 모으면 필드가 되죠. 덧셈, 곱셈 다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0 아닌 거 디비전 돼요. 그래서 전 지금 알제브레 클로즈 필드, 오버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21세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필드란 뭐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파이널 필드니 뭐니 다 되는 얘기예요. 필드란 뭐냐라고 하면 공간 위에서 거기서의 함수들의 대수적 함수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갈로아 필드 익스텐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토로스에서 제가 지금 드린 예시가 토로스에서 S2로 가는 맵 기술을 시켰잖아요. 이거를 유식한 단어로 브랜치드 커버링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커버링 스페이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필드 입장에서 필드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거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커버링 스페이스를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대수적인 세계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함수들의 모임이 대수적인 걸로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함수들이 정의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은 집합을 먼저 선언하고 선언된 명료한 집합 가운데 그 집합 위에서의 함수들을 모종에 의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 함수들을 가지고 뭔가의 목적을 달성할 생각으로 우리가 수학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연습했던 라인에서 대수는 그걸 반대로 해서 어려운 거예요. 함수들을 먼저 줬는데 공간을 칭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할 때 편해지는 거냐면 함수들의 모임 자체가 특정 공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가 그 개념이 명료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분 형식을 가지고 이 미분 형식도 사실 함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루는 거가 이제 어떤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미분 형식의 적분이 그런 걸 저쪽에서는 뭐 코모로지의 섹션 이런 거 왜냐면 엄밀하게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괴랄한 단어들이 왜 등장하게 되냐면 지금 물론 여러분 드럼 코모로지도 보고 있는 면이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왜 굳이 써야 되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드가 있다. 그러면 필드 자체는 어떤 공간 위에서의 펑션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어떤 그 필드를 대수적으로 뭔가 필드 익스텐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은 적분을 추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미적분하고 보여요. 그럼 그룹이라는 건 뭐냐? 필드에서 필드로 가는 이제 맵들을 이제 모아준 거가 보통 갈라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통 이제 갈라의 어떤 근해 공식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간이 있어요. 에스투나 토로스 같은 거. 그러니까 대칭 모종의 이제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의 함수들을 모아요. 그럼 이게 필드들이 돼요. 그러면 그 함수에서 그 함수들에서 함수들로 가는 그 함수들을 다시 모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군이 돼요. 그래서 이 군 자체가 공간의 대칭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러스에서 S2로 가는 매핑에서의 이 공간의 대칭성의 차이는 G2예요. 이 180도 돌리는 만큼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180도 돌리는 돌려가지고 쿼션트 시켜서 S2가 나오는 그 행위가 대수기하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갈라 그룹을 대칭성을 원소 두 개짜리인 군을 주는 거랑 같아져요. 그리고 보통은 대수학에서는 반대로 배워요. 어떤 정의를 배우고 그래서 이 정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공간에 대한 직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 미싱하냐면 어떻게 만든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따라가라면 하죠. 라인 바이 라인 꾸역꾸역 아시다시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명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 거기서 길을 잃는 이유가 이게 실제로 그림이 심상이 안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느낌을 받는 이유는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토러스에서 S2로 가는 거, 호프5에서 S3에서 S2로 가는 이런 것들도 이거 전부 다 미분 형식으로 기술이 되는 거니까 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 미분 형식을 가지고 기술을 하는 거를 다 대수 사이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투웨이 도어예요. 전달니까 투웨이 도어니까 저는 위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상적인 데이터는 들고 있어야 돼요. 필요 조건이에요. 위상적으로 흥미 있는 게 아니면 관심 없어요. 하지만 위상 수학을 위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것도 다 이제 언어를 그룹과 필드 이런 걸로 다 바꿔서 볼 수 있고 이제 아마 3월 초부터 이제 요거 저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이 되신 분들 중에 대수가 관심 있는 저기서 그러면 훈련을 해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서 그러면 필드가 이제 어떤 펑션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는 공간의 정의가 뭐냐면 뭐 프라임 아이디얼들의 모임, 뭐 스킴 이런 말들 쓰면 처음에 이게 뭔 소리요? 했는데 이제 이거 S2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거든요. 아 이래서 이게 프라임 아이디얼의 모임이 프라임 아이디얼의 포인트라는 게 뭔 소린지 이게 뭔 씨나 까먹은 소리인지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이 구체화가 보면 다 납득이 가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미분형식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는 그걸 이 훈련을 할 필요를 공감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적분해가지고 정수가 되는 거를 다 추상화한 라인이어서 그렇거든요. 만드는 방법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적으로 가우스 브렛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하면 대수적으로는 적어도 이래요. 대수적으로는 이게 드럼 코홈롤로지랑 이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런 단어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제로 번째 코홈롤로지, 퍼스트 코홈롤로지, 세컨드 코홈롤로지의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센 다음에 이거를 얼터네이팅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로 번째 베티 넘버, H0의 이제 제로 번째 코홈롤로지의 디멘전과 퍼스트 베티 넘버, 퍼스트 코홈롤로지의 디멘전과 세컨드 베티 넘버, 세컨드 코홈롤로지의 이거를 교대합을 취해주면 오일러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마줄의 랭크예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마줄이 있어서 실제로는 시퀀스 오브 마줄에 대해서 그 랭크의 얼터네이팅이니까 이거 완전히 대수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미분과 적분은요, 전부 다 링과 마줄의 언어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계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우스 보넷은 대수적인 선언이냐? 네, 대수적인 선언이에요. 그거를 포멀하게는 리만 로우 정리라고 부르고요. 포멀하게는. 정리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다 대수화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더 밀어져 있는 라인에서 온갖 수학들이 그 안에서 발전해 있는 게 있고, 조합론도 좀 그쪽 라인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윙과 마줄만 가지고도 미분적분, 가우스분에 다 기술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에 보통 이제 이거를 보통 공부할 때 연역으로 따라가는 거를 저는 문제 삼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분 형식의 적분을 계산해 봐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강조해요. 어디서 이게 나온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어떤 제가 이제 또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리만 로우 정리는 이제 리만의 목소리 해석이고 지금 제가 말한 대수 사이드는 대수하기 아름다움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셔도 되고요. 네, 혹시 또 대수 사이드까지 제가 얘기했죠? 대수 얘기했고 확률 얘기했고 또 뭐 있나요? 혹시 뭐 평미분 하나 방정식 쪽도 찍어본다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못 들었습니다. 혹시 편미분 앞서, 방정식 쪽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드럼 코블트 클래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와인딩 폼 디클로즈드이고, 커베이지 투 폼 디클로즈드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그젝트로 쿼션트 시키는 이유는 적분해서 이그젝트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분해서 0이 되는 여하가 이그젝트랑 클로즈드를 구분하는 여하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거가, 그, 음, 좀 포멀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것 같아요. 포멀하게 이것도 사실 수론이나 이런 거에서 비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론 쪽 공부하면 보통 이제 뽕차서 하는 쓰는 단어가 세 글자를 쓰는데 MHS라는 단어를 쓰는데 믹스드 하치 스트럭처 이런 단어 쓰면 좀 멋진 수학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다 결국 PD로 기술이 돼서 그런데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다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면서 얘기를 듣냐면 난 PD가 싫어서, 난 해석하기 싫어서, 난 대수를 해야 돼서, 대수에서 어려운 게 이 믹스아치 스트럭처 이런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니, 데이터가 PD 데이터이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생각의 원형은, 푸앙칼의 듀얼리티를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난리가 나 있어요. 15분 안에 얘기는 힘들도록 예를 좀 쓸게요. 그 생각의 기준은 리스 표현 정리인데, 그 리스 표현 정리가 이제 듀얼과 그 듀얼이 아닌 거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웨지 프로덕트가 뭐를 주는 거냐면 듀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 나이바게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적분 영역과 미분 형식 사이의 듀얼리티를 얘기하는 거가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그 드럼 코홈로즈 클래스를 찾는 거 대신에 사실은 뭘 찾냐면 하모닉 폼을 찾아요. 이게 허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정말로 예를 들어 토러스나 S2 레벨에서 그 안에서 정말로 원폼 적분을 하거나 이런 걸 정말로 하려고 하면 진짜로 그 레프레젠테티브를 찾으려고 진짜로 해보시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냐면 PDE 솔루션으로 바꿔요. 이거를 하모닉 폼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실제로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드럼 코홈로즈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디퍼런셜 폼 기준으로의 라플라시안의 커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야 그걸로 찾는 거거든요. 실제로 적분하는 레프레젠터티브 그 드럼 코홈로즈 클래스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 실제로는 PD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모닉과 힐 이퀘이션의 어떤 이제 펑션 기준을 집약하는 거는 디퍼런셜 폼부터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드럼 코물즈 그래서 이제 키워드에서는 호치 디컴포지션. 그래서 드럼 코물즈 클래스랑 하모니 폼 사이에서 원턴 커리스폰던스가 존재하고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픽하다. 라는 걸 이제 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거 적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원폼 투폼의 관계가 좀 편해진 다음에 제로폼, 원폼, 투폼의 그 관계들을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진짜로 그 관계를 듀얼리티를 가지고 기술하려고 하면 결국 PD 솔루션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이게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쪽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가 정수론의 문제로서 믹스아치 스트럭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싱귤러리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원형은 다 이 적분이고 실제로 수론 쪽 페이퍼들 봐도 실제로 진짜 적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적분하면 해석하기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처음부터 적분이 틀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보통 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해석하기 싫어해서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학은 그런 식으로 편식하면 안 되는 것들이요. 다 그, 펀더멘탈하죠. 예.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냥 느낌만 듣기로는 드럼 코호몰로지 찾으려면 PD를 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만 받아들었고 어떻게 찾는다는 건지 그것부터 아예 못 알아들었는데 물론 여기서 설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는 하고 있는데 좀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우스 모넷을 계산을 하세요. 투폼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세팅에서 그걸 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클로즈드 투폼에 대한 적분인 거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푸앙카레 듀얼리티를 적용을 하세요. 찾아보시고요. 푸앙카레 듀얼리티 적용하면 이게 K폼과 N-K폼의 듀얼 간의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폼과 제로폼의 관계, 원폼과 원폼의 관계, 혹은 이제 원폼과 원 사이클의 관계, 투폼과 제로 이제 투 사이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아이소모피즘을 진짜로 예시랩에서 기술하려고 하면 이거 기술하려고 할 때 이거를 드럼 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어떤 클로즈드 폼 대신에 하모닉 폼이라는 걸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실제로 계산하려고 찾아줄 때. 그렇게 할 때 이게 라플라시안의 커널로 기술이 되는 거를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찾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투폼 접근해요. 점수 나오는 거 확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듀얼리티를 적용하려고 이거 듀얼리티 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벡터가 이제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코벡터라는 건 좀 명료한 면이 있을까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로 벡터, 컬럼 벡터 이렇게 바꾼다 이런 선에서 명료한 면이 있잖아요. 그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그 드람 코홈로지의 듀얼이 뭐냐? 클래스의 듀얼이 뭐냐라고 하면 뭐 정해야 된다고 쳐요. 근데 구체적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막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드릴링하게 되면 호치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드럼 코홈로지 클래스랑 하모닉 사이의 아이소모피즘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찾는 거거든요. 이제 듀얼리티를 기술할 때. 자, 지금 말은 그 정도로 할 수 있겠고, 이제 순서만 얘기해 줬습니다. 그냥 워딩에서는 호치 디컴포지션, 또 뭐가 있냐. 푸앙카레 듀얼리티. 그 정도로 말할 수 있겠어서. 지금 듀얼리티라고 하는 것도 적분 영역과 미분 형식 간의 듀얼리티도 있고, 미분 형식 간에도 듀얼리티가 있어요. 이거 다 구체적으로 봐야지 이게 뭔 소리여 하는 것들이고 제가 오늘 강좌 볼 때 이거 진짜로 구체적으로 끝까지 내려서 보면 PD 데이터가 나온다.
혹시 간단하게 혹시 통계적인 맥락에서도 이런 안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제가 통계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죠. 피셔 인포메이션 메트릭.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서피스나 커브를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보는 가운데 지금 그거를 이제 대응시켜서 스태티스컬 모델을 만드는 걸로 대응시켜서 보는 거가 한 가지 관점이고,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이 이 대수기하를 가지고 연결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관점을 택하는 거냐면 그때는 음, 토로스를 보는 관점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토로스가 기본적으로 R2 쿼션트 G2인데 그래서 좀 트리키한 파트가 G2예요. 트리키한 파트가. 그래서 이 G2가 여기 계시면 이제 임진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G2를 만드는 게 정확한 워딩을 해서 랭크 투 G마줄이에요. 정확한 워딩으로. 그래서 이게 X축, Y축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축들 바꿔가지고 이게 평행사변형마다 다르다. 이런 말들 아마 접해보셨죠? 이거 자체도 할 말 너무 많은 얘기인데. 그래서 토러스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이 레티스 스트럭처를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만 퉁치고 넘어가는 게 마치 집합에만 허용되는 것처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시 보세요. 수학은 집합함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토러스를 보는 거에서는 일부러 꼬일까봐 함수에 대한 고려를 일부러 전혀 안 넣어놓은 거예요. 전달될까요? 그래서 토러스라고 하는 집합을 보려고 하면 이거를 레티스들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보는 게 토러스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제가 지금 말한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전달될 거라고 믿는 가운데 근데 제가 일부러 어떤 관점을 다 안 넣은 거냐면 그럼 토러스 위에서 함수들은 뭔데?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잖아요. 대수계화를 본다는 거는 집합을 보는 대신에 그 집합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모았을 때 연산이는 게 대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러스의 재밌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걸 보통 캐릭터라고 불러요. 대수학 쪽에 이제 워딩을 쓰면. 그래서 그 집합도 레티스로 표현이 되는데요. 레티스 그룹으로 표현이 되는데 함수들도 레티스 그룹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때까지 전혀 일부러 그런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레티스는 집합만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함수도 각 함수들을 레티스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격자 구조만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격자 구조만 필요하고 그 격자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거를 다면체, 폴리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름들은 굳이 지금 언급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이 지금 통계적인 맥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떤 일종의 어떤 컨벡스 폴리톱으로 바꾼 다음에 그 컨벡스 폴리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카운팅하는 문제 내지 샘플링하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문제들을 접근하는 게 요긴한 맥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EM 알고리즘. 그래서 적어도 익스포넨셜 패밀리나 믹스처 패밀리 같은 타입에서 보통은 이제 KL 다이버전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도 실제로는 지금 제가 말한 레티스 구조를 기준으로는 코에피션트가 인티저인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문제를 환원해가지고 이거는 알제리 스태티스의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바꿔가지고 거기서 레티스와 폴리톱에 대한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통계적 데이터를 다루는 게 그나마 좀 지난 20년 동안에 좀 성공을 좀 거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피셔 인포메이션 사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좀 네, 가우스 보넷과 피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그거다 정도에서는 근데 이거 같은 얘기를 그냥 말 바꿔서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대수적 통계학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수기하가 필요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수기하적 관점은 함수들의 모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얘기하고는 토러스를 볼 때 집합에만 일부러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근데 실제로 미분형식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보를 끌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관점을 해주는데 사실은 더 갈 수 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꼬이게 되니까 그냥 지금 일단 미분형식 기준으로 적분으로 정수를 얻게만 얘기를 일부러 보게끔 하고 있고 그거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전달이 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코베란트 데리베티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명을 못 하고 있네. 자, 그거는 제가 오늘 설명하기가 좀 저한테는 오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 주 기대수 이기 서브 스터디 보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제가 저기서 좀 약간 센 얘기들 하면서 해가지고 좀 항마력 있으실 때 좀 보시면 어차피 코베란트 데리베티브 제가 설명을 다 해놨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레코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건 지금 시간상 그 정도 통치했고 한 분 정도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것들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학 분야는 아닌데 저는 사실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우스 분해시나 뭐 그 가우스 공률 그런 것도 뭐 그런 게 대수적 위상수학 이런 분야랑 연결이 돼서 뭔가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제가 큰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감이 아직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그걸 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랑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모든 분야라고 제가 호칭하고 싶은 게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적분이 정수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석이에요. 그 이제 질문의 문제의식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왜 적분이 정수가 되지? 라는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좀 신기한 거죠. 이게 신기하다는 포인트가 납득이 갈까요? 실수가 됐으면 할 말 없죠. 뭐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야? 해서 이제 무슨 보니까 2-2G야. G는 무슨 뭐 G너스래.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을 포함해서 것들은 그 다 연결하는 라인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응용을 하는 거니까 알려진 수학 갖다 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설명을 좀 이제 포멀하게 좀 드리자면 이래요. 그 양자 컴퓨팅에서 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 나가볼게요. 그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얽힘이라는 현상 때문에 요긴하거든요. 클래시컬 컴퓨터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종의 여러 가지 그 큐빗들이 원래는 우리 고전적인 이제 BT에서는 0과 1이 그냥 하나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연산을 수행하여 있었던 것과 별개로 큐빗 자체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 이게 그 우리가 일종의 어떤 그 미분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세퍼러블 이퀘이션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닌 게 오히려 계산에서 이점을 주는 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발상 자체는. 근데 그럼 그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한다는 건 어떻게 기술이 되어지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일부는 이제 라운지 들어서 재밌게 노시는 거 제가 아는데 라운지 권합니다. 그 지방령 모임에서 노시는 거 추천하는데 거기서 그 이제 최세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보다 보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줄리아라는 단어 엄청 좋아하시고요. 텐서 디컴포즈 하는 단어 이거 그한 2시간 있다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냥 떠들고 있는데 그 지금 이게 얽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텐서 디컴포지션하는 말이랑 정확히 같은 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n개의 큐빗이 있으면 n개의 큐빗이 2 to the n-1 dimensional complex projective space랑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n 큐빗들의 수학적인 정의에서 그 n 큐빗들의 모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시부렁시부렁해서 호프파이브레시 어쩌고저쩌고 시부렁시부렁 하면 2 to the n-1 dimension complex projective space랑 같아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같아지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특별한 큐빅들을 지칭하는데 근데 일단 이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폴리노미얼 링이랑 같은 데이터라서 그래요. 대수기하적으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폴리노미얼 링이랑 같아요. 이 같다라는 게 무슨 센스냐라는 건 당연히 이게 지금 수학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폴리노미얼 링에 대한 기하적 구조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예요. 사용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지금 얽힘이라고 하는 거를 기술하는 그 어떤 특정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 가우스 보넷,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인 가우스 보넷과 지금 이런 양자 컴퓨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걸 지금 질문하시는 맥락에서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S2는 원 큐빅 그 블록 스피어랑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양을 재는 방식으로서 가우스 보넷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블록 스피어들을 쭉 텐서 곱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넣는 거에 여집합을 보는 게 얽힘, 인탱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가령 이제 지금 제가 수술해서 지금 이제 김도경 지금 대개살 지금 이제 리딩하시는 지금 정신없긴 하지만 김도경 박사님이랑 진행하고 있는 대수기하랑 양측커뮤니티 디스커션이 지금 하다가 지금 대개살 때문에 지금 잠깐 좀 쉬고 있는 중인데 그거 실제 핵심이 그 양측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그 보통은 이제 공간의 드럼 코홈롤로지에 관심을 보통 갖는데 김도경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이 공간의 여집합의 코홈롤로지 계산하는 대수적 도구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 양자 컴퓨터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얽힘, 그 예를 들어서 얽힘을 기술한다는 것은 블록 스피어들을 쭉 텐서 곱들 해가지고 이걸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넣는 거에 여집합으로 기술이 되어져요. 수학적인 기술에서는. 이거를 저쪽 이제 대수기하의 용어로서는 이걸 뭐 그 세그레 임베딩 이런 말을 써요. 이것들은 전부 다 다항식 환 기준으로의 아이디얼에 대한 데이터로 환원이 가능해요. 정보량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항식 환에 대한 데이터니까 다 알고리즘화할 수가 있어요. 당식환에 대한 데이터니까 당식 연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코물 로직 계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수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실제로 알고리즘하게 뭔가 해야 되는 라인이고
그리고 실제로 얽히는 기술이라는 게 컴플리먼트 사이드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관점에서 김동현 박사님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그 여집합 콤으로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했던 게. 그리고 본인은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제 알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떠요. 왜냐면 얽힘에 대해서 그거를 주는 건 중요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랑 양자 컴퓨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면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이 미분형식 및 이런 것들이 되면 뭐 당연히 양자 컴퓨팅의 어떤 임의 맥락에서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수준에서도 자체가 스터디가 열릴 거지만 그 지금 그거에서 보통 이제 수준을 열면 이제 보통 엔지니어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 훈련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 이미 좀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지금 이거 레코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어떤 유정원 선생님 정도만 제가 말씀 듣고 나가볼게요. 제가 좀 약간 무섭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있냐면, 어쨌거나 수술이라는 게 지금 어떤 그 기존에 선례가 없었던 커뮤니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 오래 해먹을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래 해먹으려면 여기서 지금 하는 분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돼요. 구조상. 안 그러면 왜 하겠어요? 물론 공부 자체가 이득이 되는 구조이지만 저는 이제 이걸 롱런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커리어상 득을 취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커뮤니티를 위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득을 보는 구조의 커뮤니티가 존속이 될 테니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예를 들어 논문 쓰고 싶은 분들, 어떤 커리어를 생각하는 분들한테 득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제가 이제 정한 의사결정이 미분형식의 적분에 대한 것들이 잡히면 이걸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지금 수준에서 팔고 있는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복수 해석을 하든 대수학을 하든 위상수학을 하든 이제 일부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미분형식 적분 계산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훈련이요. 그러면 이게 됐다고 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 훈련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가 나 예를 들어 뭐 박사 할란다 이런 분도 있겠고, 어떤 뭐 이제 나 스타트업 알고리즘 뭐 어떤 특허 만들겠다 이런 분도 있겠고, 뭐 내 목적에 대한 논문 써야 이런 분들 있을 때 병렬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을 어떤 배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쌓이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되게 무서운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한 3년 후, 5년 후에 이게 병렬로 팀이 만들어지면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어떤 구조일 수가 있겠다고 보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건 저의 적도 있겠고, 수준의 적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드는 어떤 구조는 이게 적어도 저 술지 채널지기 저 인간이 지 이득 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판할 때는 저 새끼 싸가지가 없다. 이거는 비판할 수가 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새끼가 사람들한테 어떤 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제가 지금 애를 쓰거든요. 그 기본적인 어떤 구조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저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코어 공부가 사실 이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미분양식 접근에서 헤매는 거. 이게 헤맨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얻게 되는 보상은 수줄에서 임의의 스터디에 들어가서 임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통은 제가 거기서 막아요. 그 미분양식 접근에 대한 훈련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막아요, 단순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훈련이 안 됐으면 다변수 심화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건데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우겨놨으니까. 그래서 좀 전달이 될까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퀄리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우스 확률 계산 7개, 가우스 원의 계산 7개. 그 저는 욕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제 책임이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혹시 유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전 나가볼게요. 아, 네. 오늘 벌써 2시간이 지났고요. 네, 최묘지기 선생님 들어와 주셔서, 네, 그, 어, 저희 스터디가, 어떤, 그, 토픽을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다 보니까, 하면서도 계속,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스터디 자체가 되게, 어, 모였을 때 배우는 게 있고, 즐겁게 대화하고 알아가는 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되게, 진짜 회색지대에서 아둥바둥 하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친호지기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또 약간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좀 압도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막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만 와이프한테 혼나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로 좀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코드는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